학교 밖 법과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 범죄 중에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당근마켓 사기 또는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교 밖 법과 사회라는 꼭지로 주기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배우는 법과 사회 교과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겪고 당하고 범과할 수 있는 법률 정보나 사건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법률을 어기지 않고 준법 정신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학교 밖 법과 사회라는 카테고리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엔 용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아니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중고나라 사기나 당근마켓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범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그 당근마켓 사기나 중고나라 사기의 유형은 주로 이제 어떤 물건을 팔겠다고 올려놓고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다른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팔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에 도는 다른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중고물품 거래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이런 사기 범행도 교묘해져 가지고 안전거래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안전거래라고 믿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래에서 실제 안전거래를 한 후에 확보했던 그 안전거래 승인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그 화면을 그림판으로 수정해서 계좌번호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바꾸는 등의 방법입니다. 중고나라 거래를 자주 안 해본 분들은 거래 방식이 서툴고 낯설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쉽게 넘어가서 사기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소년범들은 이처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범생이거나 아니면 전혀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나 또 다른 선배의 꿰매 넘어가서 실수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사기 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건이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연속해서 5번 이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발각돼가지고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별로 각각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이 같이 병합이 되다 보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도 쉽지를 않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양형상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경우에 대부분 10건 이상의 다수 범행이 병합됐던 경우가 많았고 합의도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초범이거나 평소 성행이 나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가 잘 변론을 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지만, 또 이런 범행을 또 반복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혹은 또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사기나 당근마켓 사기 같은 범행은 별것 아닌 범죄가 아니므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고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이 잘 저지를 수 있는 중고나라 사기 또는 당근마켓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